호가는 올리지만은 매수자들이 막무가내로 쫓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는 거죠. 금매가로 근접한 금액으로 떨어져야만이 6월 이후로는 전세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신호나 예상치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호가가 다시 낮아지거나 또는 금매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부동산 침체기가 시작되고 집값이 하락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2015년 이후 끝없이 오르던 집값은 코로나19 발병 후 늘어난 자금 유동성에 한 차례 더 급상승기를 겪었습니다. 집값 하락 직전의 고점은 2배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오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들은 딱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직전인 2019년 말의 가격대로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많이 올랐고 비쌌던 아파트의 내림세는 더 뚜렷한데요. 똘똘한 한 채, 부동산 불패의 성역인 서초구의 아파트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140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2년 9월 6일 73억 원에 이뤄졌습니다. 같은 타입 최근 저가 거래는 지난 3월 3일 49억 원에 이뤄졌습니다. 24억 원, 30% 넘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반포주공은 준공만 되면 자타가 공인하는 강남 3구의 최고 대장 아파트가 될 텐데요. 재건축 사업은 현재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의 터닫기는 마쳤고 논란이 있었던 남은 2동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던 시절을 지나 집값이 급락하기 시작한 뒤인 9월에도 7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손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침체를 피하지는 못하고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특성상 오를 때는 빨리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곤 합니다. 서초구 주변 아파트가 약 20% 하락할 때 이 아파트는 30%대까지 떨어졌죠. 현재 같은 면적의 매물은 60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초중품화로 유명한 반포자이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최고가 거래는 2022년 5월 16일 39억 원에 이뤄졌습니다. 역시나 서초구가 아니면 보기 힘든 집값입니다. 최근 이뤄진 저가 거래는 같은 타입으로 지난 3월 17일 28억 5천만 원이 오고 갔습니다. 최고가보다 10억 5천만 원, 26% 하락했죠. 같은 단지 내 대형 면적인 전용 244제곱미터의 경우도 2022년 3월 75억 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3월에는 12억 원 내린 6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반포동 중심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만큼 유명 연예인도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 많은 부러움을 사는 아파트이기도 한데요. 급매가 이뤄진 후 일부 호가가 오르는 추세는 있었지만 오른 호가의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급매 소진 이후 일부 반등이 있다고 해도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며 부동산 시장 한파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신반포자이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2년 4월 23일에 이뤄진 36억 원 거래가입니다. 이 아파트 최근 저가 거래는 지난 3월 28일 27억 원에 이뤄졌죠. 최고가 대비 9억 원, 25% 하락한 상황입니다. 가격은 2019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죠. 반포자이와 신반포자이 모두 고속터미널과 가까우며 서초구 핵심 편의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포자이는 주민센터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강남역 상권까지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가격 방어는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도 이전 급매 가격이 아니면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낙폭이 최고가 대비해서 한 20에서 25% 정도 금매들이 이제 1, 4분기에 소진이 거의 다 됐고 또 그렇게 돼야만이 거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호가를 조금 더 올리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정확하게는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호가를 따라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막무가내로 쫓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 하락기에는 지금처럼 급매물이 전부 소진되고 나면 호가는 올라갔습니다. 이 호가를 조금씩 따라서 거래가 이뤄지고 소폭 우상향됐죠. 그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안정권에 올랐던 게 약 10년 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금매 거래는 다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위기고, 그에 따라 4월 들어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렸더니 거래가 다시 사라졌죠. 매수자들은 올라간 가격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전국적인 부동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서초구 거주민의 특성도 지적됩니다. 강남도 집값 하락의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금리 인상 외적으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가 더 커요. 왜냐하면 관련돼서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본인의 사업들이 어려워지게 된다라면 본인의 자산 매각을 통해서 사업비로 조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당히 타 지역들보다도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 물량들이 많은 강남 지역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10억 원 넘게 집값이 하락하며 2019년 말 시세와 비슷해졌습니다. 더욱이 장기 침체 우려로 금리 동결에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연착륙으로 갈지, 추가 하락에 따른 급락과 경착륙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브릿지 집값 하락 점검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